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의 조치 및 형사처분 절차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언니 오빠들이 무리지어 몰려와 여러분들을 향해 눈을 치켜뜨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 폭력이 아닐까요? 정답은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바로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당한 일은 학교 폭력이 되는 겁니다.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바로 학교 폭력인 것입니다. 또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학교 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기 전 여러분들의 행동이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학교로 가서 알아볼게요. 저기 가운데 학교가 보이네요. 바로 학교로 이동해서 어떤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랑 똑같죠?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 바로 교실로 가봅시다.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낸다면 폭행, 상해가 됩니다. 특히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폭행 협박 또는 친구를 유혹해서 어떠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는 약취, 유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컴퓨터실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언어폭력을 수반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등 친구를 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 우리 반 돈 없어진 거 누구 짓이래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올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범죄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네요. 바로 성범죄.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바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화면에서처럼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친구의 몸을 만지고 친구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한다면 여러분들 범죄자들 발에 채우는 게 뭐이죠?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해요.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반바지도 못 입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로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이렇게 이름, 얼굴, 사진, 키, 몸무게, 집 주소가 공개되는 거예요. 성범죄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장난으로 친구 몸 좀 만지고 장난으로 친구의 몸 좀 찍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고 장난으로 친구한테 야동 보내고 야한 말 하고 그렇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답니다.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라고 해서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모두 아시죠? 다음으로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도 학교폭력인데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 체육복, 문제지 빌려가 놓고 안 주는 친구들, 일부러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들, 이런 모든 행위들은 금품 갈취에 해당합니다.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이 대표적인 강요에 해당하겠죠. 특히 일전에 중학교에서 대신맨 게임이 유행했었다고 들었어요. 야, 나 대신 쟤 때려. 나 대신 숙제해. 이런 행위들은 모두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강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한 친구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놀리고 면박 주고 골탕 먹이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따돌림으로 학교 폭력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혼자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입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합니다. 이때 상호 사과와 화의가 있고 조정이 되어 학교장 종결 처리가 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님까지 학폭위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 학급 교체, 전학, 퇴학과 같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또는 2년 후에 삭제가 되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 수시 원서를 제출할 때 또는 곧바로 공무원 시험 응시나 취업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학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처벌 대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원으로 송치,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에 해당하여 검찰로 송치됩니다. 선도 대상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이처럼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가기도 하고 24시간 보호관찰관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보호관찰 처분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년원으로의 보호처분 등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처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왜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도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모르는 척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준다면 슬픔에 빠져있던 한 친구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먹을 이기는 손가락, 학교폭력을 이기는 손가락, 바로 117을 누르는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하지 말고 친구를 위해 117 앱을 설치하고 신고해 주세요. 국번 없이 117에 전화하거나 샵 0117로 문자를 보내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 친구를 위해 신고를 해본 적 있는 사람? 과연 친구들 중 몇 명이나 신고해 줬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 의한 신고는 전국의 단 4%. 우리 친구들은 그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거죠? 막상 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용기 있게 신고해 줄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시간 어땠나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린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꼭 지키세요. 그림처럼 각자 꿈이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저마다 간직한 소중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각자는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방에는 한 사람이, 어떤 방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갑자기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연기. 혼자 있던 사람들의 75%가 2분 내에 신고. 여러 명이 함께 있던 방에서는 한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6분이 지나서야 들어온 신고. 신고한 사람은 13%. 남들이 가만히 있기에 나도 별일 아닌 줄 알았다. 함께 있던 사람이 많을수록 분산되는 책임감.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방관자 효과. 이것은 1969년 미국에서 있었던 심리학 실험이었다. 하지만 과연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2019년 4월 우리 교실. 한 친구를 둘러싼 여러 명의 친구들. 어깨를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고 돈을 빼앗고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는 괴롭힘. 이 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25명의 우리 반 아이들. 그러나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할만 했으니까 당하지.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되니까. 괜히 참견했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해.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가 나선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텐데. 25명의 방관. 25명의 침묵이 허락한 학교 폭력. 그리고 침묵 뒤에 남은 상처. 내가 도왔다면 달라졌을까? 우리는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 작은 용기를 모아 우리가 함께 나섰다면 어땠을까? 그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아주 작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멈추라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태풍이 된다. 거대한 태풍을 일으킨 것은 작고 연약한 나비의 날갯짓. 큰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작은 실천. 하지만 나 하나 행동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우리의 작은 용기. 놀림받는 친구를 보고 웃지 않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지 않기.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기. 침묵을 깨고 목소리 내기. 나의 목소리가 모여 세상은 변화의 힘을 얻는다. 학교 폭력,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7.